네,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진 장입니다. 베어마켓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 사실 열기를 불어넣었던 IPO 시장도 현재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뭐 IPO만 한다 하면은 일명 따상을 기록하던 이제 정말 호시절은 뒤로 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는 유동성이 얼어붙을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현재 비상장 업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비상장 업계에서 항상 약간 자랑처럼 얘기했던 게 우리는 시장 상황과 그렇게 크게 연동되지 않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증시처럼 하루 올랐다가 내일 떨어졌다가 이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였는데 지금 워낙 또 자금줄, 지금 돈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장사에 투자할 자금마저 좀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장사만 사실 뭐 투자 포커스로 맞추고 계시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비상장사 요즘에 투자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 뭐 그죠. 관련된 플랫폼, 뭐 민간 업체들이지만 그 민간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금투협에서도 사실 플랫폼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고 또 공모주 일정에 맞춰서 이런 청약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꺾였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NH증권이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상반기 기준 신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4조 4천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작년에 최대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증시가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최대치였는데 작년과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꺾이진 않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운영되는 벤처펀드 규모가 45조 원으로 집계가 돼서 사실 매년 이게 벤처펀드가 우상향해오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직 규모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좀 달라지는데 정책 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이 벤처펀드라는 게 정책 자금,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이랑 민간 자금, 이제 민간 기업의 자금이 더해지면서 반반씩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 예산이 매년 2조 원대였습니다. 매년 2조 원대 국가 자금이 이 스타트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였는데 올해 좀 꺾였어요. 1조 4천억 원 정도를 꺾였는데 네. 내년에는 1조 원 언더로 지금 꺾여 들어가고 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 일단 뭐 금리가 오른 거 이런 상황이나 별개로 정부의 자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까 앞서서 상반기 신규 펀드 규모가 4조 4천억 원이니까 줄지 않았다, 볼륨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는 당연히 이제 정부 자금 줄어든 만큼 민간 자금이 늘어난 영향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은 왜냐면은 사실 뭐 증시처럼 우리가 주식처럼 안 좋아서 오늘은 빼야겠다. 내일 다시 들어가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투자 약정을 통해서 뭐 마치 이렇게 미국에서 하우징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계약을 통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기민하게 지금 반응을 못한 것뿐이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민간 자금 들어와서 볼륨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반기부터는 정말 볼륨마저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캐피탈사들, 뭐 신한캐피탈, 뭐 비엔케이 캐피탈 이런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얘기 들어보면 아예 이제 벤처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굉장히 사실 비상장사들이 커야지 IPO가 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비상장사들이 잘 못 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소카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스타트업 자체가 지금 뭐 업계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뉴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항상 예전에 뉴스 보면 다 유니콘이다. 그래서 네.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1조 원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번에 한번 앵커니까 얘기 나눴지만 왓챠도 사실 이 사례입니다. 그죠. 예. 네. 이 시장에서 사실 돈이 많으면 이 왓챠도 이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계속 이렇게 펀딩을 받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 왓챠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돈의 값어치가 이제 그죠. 금리가 네. 오르면서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왓챠에 투자하느니 뭐 다른 데 투자해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왓챠가 매각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 눈높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사실 예전처럼 시장이 좋으면 왓챠도 계속 투자받고 IPO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여기에 청약을 넣고 그죠. 그렇게 했을 따상을 텐데. 따상을 맛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 네. 이제 그렇지가 않고 또 하나 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자면은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회, 네. 오늘회를 운영한 스타트업 오늘식탁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어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굉장히 충격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쿠팡 여러분 뭐 쿠팡도 많이 지금 상장이 돼 있지만 쿠팡이 사실 매출이 계속 늘어나지만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투자자, 전통적인 인베스트먼트 시장에서는 안 되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너무 보란 듯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잘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다 저거다. 사실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게 손실이 나더라도 매출을 늘려가지고 이제 경쟁자를 다 제거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등이 되자 이렇게 되면서 투자금을 많이 모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왓챠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쿠팡 모델처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돈의 값어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자금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에 좀 그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리고 뭐 지금 비단 2개 스타트업을 설명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스타트업들은 문을 닫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비상장 투자 펀드나 뭐 이런 쪽의 수익률로 그대로 직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기업도 힘든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현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가치 평가를 잘 받는 게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게 되면 그만큼 더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가치 평가 받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공모가 희망 밴드 하단에서 오히려 더 할인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이제 예상만큼 원하는 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 사례 보면 어제 이제 공모가가 결정된 샤페론 그죠. 사례인데 오늘부터 또 공모 청약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이게 IPO 문턱이 높아졌다는 게 사실 뭐 바이오테크들이 워낙 말썽이 있어서 신라젠부터 해서 아예 네. 상장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샤페론처럼 그 원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비상장 때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상장 시장 때 더 기업 가치를 높게 받아서 100원이라도 남겨 먹어야 되는 그런 그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정 못 받으니까 아예 상장 안 해, 상장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IPO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샤페론이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가 8,200원에서 1,200원이었는데 공모가 5,000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 8,200원보다 40% 정도나 이제 디스카운트된 수준으로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프리 IPO나 뭐 직전 라운드 투자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기업 가치 인정받았을 것 같고 기업 가치가 1,112억 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비상장에서 이것보다 더 기업 가치 높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상장에서 이렇게 1,000억 원대로 인정해버리면은 비상장 기업들은 더더욱 IPO 가면은 1,000억 원대구나 못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철회를 알게 모르게 좀 상장 철회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도 사실 이렇게 가느니 상장하지 말자 그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공모주 청약해서 사실 용돈벌이 많이 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시장이 완전히 이제 어려워졌고 최근 뭐 루닛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깎아가지고 그죠. 상장을 올렸는데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됐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을 날 구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셔서 들어가신 분도 많을 텐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마이너스거든요. 그것보다 더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아서 디스카운트 됐기 때문에 이거 디스카운트 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청약을 넣느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정말 기업의 내용 만약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정말 어떤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지만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타트업이 힘들다는 것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주가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컬리 관련주, 야놀자 관련주, 그냥 뭐 테마주 붙으면 무조건 상한가 가고 이런 날들도 있었어요. 최근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장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다 상장이 돼 있는 상장주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근하신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이런 VC들이 뭐 한 방에 있다 하면서 이제 계좌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속이 쓰리는 상황이다. 좀 그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게 사실 다들 안 좋아서 좀 우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짐없이 다 하향을 하고 있는데 그 NH증권이 최근 리포트를 냈는데 그래도 이런 VC들은 좀 괜찮지 않냐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그 우수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양질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대형 VC
아니면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계열사에 속한 이런 VC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가 아까 자금 조달 어렵다고 했지만 이런 그 상장사들은 뭐 계열사 은행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다라고 하면서 이런 VC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좀 선별을 해 본다고 하면은 아주아이비 투자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틱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다 상장된 상장 종목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에이티넘, 그리고 컴퍼니 K, 스톤브리지 이 정도를 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사실 되게 상장된 VC들이 많은데 NH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대형 그리고 좀 레코드가 있는 그런 VC에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역시 이제 스타트업 시장이 올라와야 이들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단기에 갑자기 이렇게 반등할 여지는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시장이 지금 계속 저점이고 뭐 내년에 사실 뭐 정책 자금 더 줄인다고 하니까 내년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안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보면은 지금도 정책 자금 늘려야 된다라는 지금 말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만약에 내년이 바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사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벤처 캐피털이 안 좋다는 거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캐피털은 더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그 작은 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을 찾아다니려고 엄청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지금부터 좀 작은 기업들을 잘 발굴하는 벤처 쪽은 더 지금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도 많이 하세요. 어. 사실 지금 사실 기업 가치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2천억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요구했던 스타트업이 지금 이제 그렇게 똑같이 요구하면은 안 되니까 1,000억 원, 뭐 800억 원 이렇게 요구해서 더 낮은 가격에 높은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사실 지금 VC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이번에 투자한 그 기업들은 수익률이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그 싸게 사는 거죠. 싸게 말 사는 그대로. 거 맞습니다.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장 VC들의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그걸로만으로는 투자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당장 VC 실적은 뭐 크게 문제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IPO가 막히면서 기존에 했던 펀드들은 어렵지만 지금 올해 만들어진 펀드들이나 올해 투자건들은 굉장히 수익률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뭐 HTS나 MTS로 거래하시지만 뭐 사실 뭐 지점 가서도 사실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끔 이제 지점 직원분들께서 이제 비상장 투자하는 펀드 있는데 여기 한번 투자하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스타트업이 화랑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마 지금쯤에 만약에 새로운 펀드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 자체는 그 운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요. 네. 시장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포시마크도 네이버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포시마크도 꽤 유명한 스타트업이었고 이걸 보니까는 또 한 외국계 IB 측에서는 포시마크의 사례를 봐라. 지금부터는 사실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어디에 인수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이러한 또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